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십니다. 이제 3월의 캔들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복 마감까지 보고 시황 분석을 한다면 조금은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걸 기다린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자니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본업을 다 마무리하고 늦은 시간에야 분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어떤 움직임이 나온 뒤에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해설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아서 조금 이른 시간에 준비하여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 이제 3월 30일 자정쯤이었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 먼저 복귀하자면, 자,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을 통해서 이러한 구간 3월 30일 새벽 5시 구간이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 분기점 전후로 한 차례 시장을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상의 진행이 아니라 이제 쉐이크아웃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이제 한 차례 또 음봉을 만들어 주면서 또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였지만, 이제 차트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지나왔는지 확인해 본다면 결국 이러한 음봉들이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냥 이 비추세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기점 구간이 이 하락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통해 작동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에 이제 1.618 구간과 또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옆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곰들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의 관점대로 가격 차트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월봉과 주봉의 마감까지 약 3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봉마감을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간다면, 자, 이제 이번 월봉 마감이 이제 큰 가격 범위 구간 3시간 동안 큰 가격 움직임이 없이 마감이 될 경우에, 자, 이 월봉은 즉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넘어서는 종가 마감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의 관점에서도 이전 사이클의 고점 구간을 그동안은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고 이 구간에서의 정체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주봉으로서 이 구간 위에서 복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전 사이클의 고점에서 확정적인 주봉과 월봉상의 종가 마감을 통한 이제 확실한 돌파봉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좀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 이런 캔들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시장의 강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제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전 사이클 고점 위에서의 종가 마감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시 4시간 봉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1대1 대응 구간까지 이러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은 이 저점과 한 차례 발생한 이 상승 구간에 대한 시간축의 되돌림 비율을 작동한 것으로서 이제 이러한 분기점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1대1 대응 구간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구간을 지나가면서 차트가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 이러한 수렴 형태를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제가 이 비추세 구간이 이러한 분기점을 지나가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요. 이러한 수렴 구조를 현재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 비추세 구간에서 만들어졌던 RSI의 고점을 이은 추세 구조의 돌파 역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의 보조지표인 MACD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MACD라는 보조지표를 해석할 때 MACD는 말 그대로 이동평균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문장을 그냥 약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MACD 보조지표를 해석할 때 이러한 MACD 라인이 0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MACD 라인을 해석할 때
이동평균의 이제 이론들을 접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현재 지금 MACD 라인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렇게 한 차례 그리고 한 번 더 히스토그램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의 이제 쌍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교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동평균의 이론의 관점에서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관통한다면 이는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의 전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MACD 라인이 이렇게 영선에 다시 수렴하면서 아래를 향하고 있었던 방향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이제 MACD의 이제 어떤 크로스, 교차를 판단할 때 이게 거짓 신호냐, 이제 진짜냐라는 확인해 봤을 때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 시그널 라인을 MACD 라인이 관통할 때 이격도를 얼마나 벌려주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과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좀 이격도를 크게 벌린다면 또 이러한 분석의 신뢰도를 또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체 구간, 비추세 구간 어떠한 셋업을 1번부터 9번까지 연속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1번 봉을 교차로 만들어내면서 형성되는 이러한 비추세 구간이 진행되는 와중에 큰 낙폭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직전의 셋업이 1번부터 9번까지 완성, 그것도 퍼펙트 셋업 형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매도 압력이 출현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서 뭐 더블탑이다 이렇게 하면서 깊은 하락을 주류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실제 가격 차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받쳐주는 형태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한 카운트다운은 현재 10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톰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상 그러한 카운트다운은 13번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연속되고 있는 상승 셋업이 9번까지 완성이 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카운트다운 역시 퍼펙트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직전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톰디마크 시퀀셜상의 리스크 라인 위로 가격 차트가 올라갔을 때는 좀 강한 가격적인 발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주봉과 월봉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캔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아랫꼬리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최신화된 청산 맵을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청산 유동성 레벨을 한 차례 장중 움직임으로 소화해 내었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한 청산 레벨이라고 한다면 지금 69,55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월봉과 주봉의 아래 꼬리 작업을 한다면 그 정도 레벨까지 다시 한번 아래의 청산 유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방금 확인했던 그런 유동성 구간인 69,550을 차트에 표시해 본다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월봉과 주봉이 시작되면서 아래꼬리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을 터치할 경우 이는 돌파한 이제 추세선 상단에 리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RSI 역시 돌파한 RSI에 이 추세 구조의 리테스트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방향성에 대한 위협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깊은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류 분석은 하락하고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러한 구간에서 더블탑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분석에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점 전에 한번 꽂힌 음봉으로 따라서 이 더블탑이 완성되려나 보다. 약간 쭉 내려갈 것인가 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면서 저는 이를 역용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격 차트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그런 하락 분석에 고집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좀 크게 못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음봉이 꽂히고 하면 이제는 진짜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하락 분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분석으로 방향성을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심리가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역용하기 굉장히 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캔들이 시작되면서 이런 아래 꼬리 작업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전히 리테스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한 하락론이 좀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지금 가격 차트상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CME 갭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 갭은 채우고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격 차트가 이제 횡보하는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확률, 약 99%에 달하는 확률로 이러한 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 차트를 통해 보면 자, 이러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새로운 사이클의 발살이 나오던 시점에서는 이러한 갭들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랠리의 과정에서 생기는 갭들도 즉각적으로 채우지 않고 나중에 돼서 이제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다시 채우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이 채우지 않았던 갭들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제 과거 비트코인이 15,500 정도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의 바닥을 형성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말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갭을 채우러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선동했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갭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이런 구간까지 가격이 만약에 도달했을 때 갭 체험이 발생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괜찮으나 아래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지금 당장 무조건 채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진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아도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상에 톰디마크 시퀀셜이 1번부터 8번까지 주봉상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직전 셋업의 완성에 따른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진행될 테더 도미넌스 캔들 역시도 이런 하락 셋업의 9번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강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좀 주요한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이제 3.7%에 가까워질수록 직전에도 한번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죠. 이런 구간을 좀 상정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비추세 구간이 이제 이런 하락의 연속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분석의 근거는 이제 간펜에 있습니다. 자, 간펜은 어떤 추세에 대한 가격과 시간의 변동을 각도로 상정한 추세선을 가지고 이런 추세의 범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또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러한 비추세 구간이 계속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현재 지금 기존 하락 셋업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제 작동한 간펜의 최상단 추세선을 현재 돌파하고 벗어났습니다.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전에 이러한 추세의 영향 범위가 이제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간축의 되돌림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곰들의 골든타임이 끝나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코멘트해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고 USDC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유의미하게 즉각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차트를 보았을 때 시총 차트상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이탈했다면 이런 차트상에 개파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스테이블 코인의 리저브가 시장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코인의 매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지금 이제 이 하락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면 훨씬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신 여러분들 역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하신다면 그게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비트코인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중에 추가적인 관점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흥미롭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